is now. 오늘 만나보실 모델 폭스바겐의 입문형 세단이죠. 제타인데요. 자, 저희가 제타를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타 차이가 생겼죠? 엔진이 변했습니다. 자, 기존 1.4L 엔진에서 1.5L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소소한 변화를 추가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제타의 매력이 무엇인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제타 이야기를 할 때 뺄 수 없는 것이 미국 시장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혼다 시빅의 성공을 보고 개발된 모델이 제타이기 때문이죠. 제타는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덕분에 북미 시장에서 철수를 고려하던 폭스바겐 북미 법인이 지금까지 남아있게 됐고요. 그리고 6세대부터 골프와 다른 별도의 모델로 개발되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부분적으로 변경됐습니다. 전면부 그릴 디자인이 단순해졌고 새로운 범퍼를 통해 좌우가 넓어 보이도록 유도했죠. LED 헤드램프는 기본 사양인데 방향 지시등이 전구 타입이라는 점은 아쉽네요. 측면부는 새로운 디자인의 휠과 B필러에 추가된 폭스바겐이란 문구 정도고요. 후면 범퍼 디자인도 바뀌었죠. 실내 변화도 미미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니 거의 동일하죠. 조금 더 세련된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로 변경됐으며 기어 레버 디자인도 달라졌고요. 무선 충전 패드 면적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갤럭시 S30이나 아이폰 20까지 무난하게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USB 포트는 A타입에서 C타입으로 변경됐고요. 앞좌석 통풍 및 열선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가 기본 사양으로 탑재됩니다. 상급 트림을 선택하면 뒷좌석 열선 기능에 열선 스티어링 휠, 디지털 계기판과 내비게이션까지 추가됩니다. 에이다스 기능도 모든 제타에서 기본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해서 차로 유지 기능도 있고요. 사각 및 후측방 경고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요즘 국산차는 옵션 장난으로 사각 및 후측방 경고 기능을 옵션으로 분리하는데 제타는 그러지 않았네요. 넓은 트렁크 공간도 제타만의 강점이죠. 국산차들이 빼놓는 시트 폴딩까지 지원합니다. 이제는 국산차가 수입차의 편의 장비를 배워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죠? 현재처럼 이 인터체인지 지금 상황인데요. 코너를 돌고 있을 때 스티어링 쪽을 통해서 차를 통제하는 느낌,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통한 피드백,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다만 일반적인 폭스바겐 모델들과 차이가 있어요. 참고로 띵 하고 소리가 난 건 윈도우 워셔액을 채워달라는 것이고요. 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유럽형 모델과 미국형 모델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 수입차들이 들어올 때 아시다시피 이 유럽사양, 디젤은 유럽 기준을 따르고 있고 가솔린은 미국 기준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 제타 주력 시장이 북미이기도 하지만 엔진의 기준 자체도 그쪽을 따랐기 때문에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 서스펜션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승차감으로 놓고 보면 유럽형은 약간 더 간단하게 가져갑니다. 반면 이 북미형은 상당히 부드럽게 풀어놓거든요. 그래서 같은 폭스바겐이라고 해도
국가별로 성향이 다릅니다. 자, 저희가 얼마 전에 골프 GTI를 소개해드렸죠. 근데 저희가 타고 있는 GTI는 늘 미국 버전입니다. 유럽 버전은 또 많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골프 TDI라는 모델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현재 제타가 있습니다. 제타가 조금 더 컴포트한 측면을 많이 강조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움직여 보면 그럼 지금 이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장착한 것 치고는 차가 날카롭게 움직여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스티어링 쪽을 조금 더 날카롭게 가져가서 이와 같은 세팅을 보여주는 것인데, 서스펜션 구조에서 오는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유럽 친구들이 만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핸들링에 대한 욕심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세팅을 제타에다 구현해 놨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 골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서스펜션 세팅을 비롯해서 이 스티어링 값까지도 유럽 성향에 맞춰놨기 때문에 조금 더 민첩한, 그리고 정석적인 핸들링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제타를 놓고 평가를 할 때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느 수준에 맞춰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가령 이제 차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 특히 국산차를 비롯해서 유럽차까지 감안하신 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네, 지금 성향은 상당히 컴포트한 측면이 있고 핸들링 부분에서 매우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각적으로 빠른 느낌을 추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반면 입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핸들링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게 참 어려워요. 통상 이제 오토뷰가 전달을 할 때는 이 차량을 좀 보유하시고, 못해도 이제 한 두세 대 이상 보유하시고 경력상으로 한 10년 정도 되신 분들, 그리고 차에 대한 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입문형 모델을 소개해 드릴 때는 저희도 사실은 조금 여러 고민을 하게 되네요. 자, 잠깐 제타의 발진가속 성능 볼까요? 제조사 발표 수치는 7초대 초반으로 나왔는데 현재 이 스펙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뭐 휠의 사이즈가 좀 더 작아져서 이 구동에 대한 효율을 좀 더 올려주면 모를까. 지금 보면은 예전 1.4랑 별반 차이가 나지 않죠. 또 하나의 이유는 타이어에 있습니다. 현재는 윈터 타이어를 끼우고 있는데 초반에 움직임, 이 슬립량이 조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노면, 오늘 뭐 노면 온도도 뭐 사실 좀 낮은 상태이고, 여기에 사계절 타이어를 끼우게 된다면 이것보다는 좀 더 나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재원상에 나와 있는 7.2초는 어렵다. 저희가 볼 때는 한 7.8초에서 한 8초 정도를 보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일상용으로 놓고 보면 사실 무난한 성능이고, 이 앞서 이제 데이터에서 보셨겠지만 좀 스포츠성을 추구하는 아반떼 N9, 그리고 1.6 스마트 스팀과 비교를 하면 딱 중간 정도의 성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반떼 N9은 이 차와 경쟁 구도에 있지는 않죠. 그래서 국산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터보 엔진을 바탕으로 해서 그보다는 좀 더 넉넉한 그런 힘을 제공하고 운전 편의성 측면에서도 약간 더 이점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구성, 이 폭스바겐이 드디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한국 시장, 제가 이제 농담처럼 이러잖아요. 스티어링 휠, 뭐 브레이크 페달은 없어도 통풍 시트는 있어야 되는 시장이다. 사실 좀 슬픈 얘기입니다. 왜? 이게 과거의 한국 소비자들은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정말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조사의 편들을 오히려 소비자가 들어주죠. 물론 아니신 분들도 여전히 있지만 요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내 차가 최고인데 내 차는 아쉬울 게 없는데, 네, 심지어는 문제가 있어도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제타를 보면 통풍 시트 들어가 있어요. 히팅 시트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뒷좌석까지 있습니다. 요즘 폭스바겐 모델들이 대부분 그래요. 왜? 한국 소비자들, 그리고 차를 접근하는 분들이 차에 대한 그런 부분은 별 관심 없어 합니다. 대신 이거죠. 통풍 시트 있어? 히팅 있어? 뒤에도 있어? 폭스바겐 입장에서 우리 다 있어. 시장의 특징을 정말 잘 캐치를 했는데, 그래도 폭스바겐은 기본기를 정말 충실하게 잘 지켜가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크게 아쉬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이제 시장 파악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지만,
다른 차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만 맞추고 정말 돈을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쓰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차들이 요즘 많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는 다 얘기해주지 않아요. 굳이 해줄 필요 없거든요. 왜? 앞서 말씀드렸죠? 내 차 왜 문제 없는데, 내 차 좋은데 왜 너희 따위가 얘기를 해? 그래서 압니다. 이 리뷰를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전통적으로 기자를 했던 분들은 차의 좋고 낮음을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해줍니다. 왜? 얘기하면 내 손해인데, 내가 욕먹는데, 좋다고 하면 다 좋아하는데, 업체도 좋아해, 소비자도 좋아해. 그냥 내 속에서 조금 찔리는 거 요만큼만 타협하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에요. 자, 전 항상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안티팬을 만들고 있죠. 네, 김기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폭스바겐 제타 제동 성능 볼까요? 오늘 윈터 타이어를 끼우고 왔습니다. 요즘 폭스바겐이 좋게 말하면 폭스바겐이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물론 테스트하는 입장에서는 OE 타이어를 가지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전을 생각한다면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네, 잘하는 겁니다. 사실 요 며칠 전 강원도에 폭설 내렸어요. 지금 뭐 난리가 났죠. 뭐 몇 미터 쌓여가지고 차가 못 나오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언제 이런 눈을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인데, 써본 사람은 압니다. 다만 현재 같은 상황도 그래요. 스티어링 휠 움직일 때 트레드 패턴 자체가 무르기 때문에 먼저 반응을 합니다. 뭐 다행히 저는 이제 이 타이어 자체를 제가 쓰고 있기도 하고 익숙한 상태인데, 요 세팅 값으로 이제 정확히 얘기를 드린다면 현재 느껴지는 것보다는 한 15% 단단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스트로크 자체는 뭐 말씀드렸지만 서스펜션 움직임 자체가 많은 편이에요. 자, 정숙성은 그래도 나름대로 잡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윈터 타이어를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만 보여드리고 있지만, 네, 그래도 노면 소음이라든지 윈도 노이즈는 제법 잘 잡았습니다. MVH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유럽 차들이 특히 이런 클래스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데, 네, 지금은 나름대로 잘했어요. 파워트레인을 간단히 볼까요? 1.4리터 엔진이 1.5리터로 좀 더 배기량이 확장됐죠. 그에 따라서 출력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공식은 지금 160마력대,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156에서 157마력으로 표기가 되는데, 어쨌든 향상된 성능의 폭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토크도 25.5kg/ms 죠.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물론 에코 모드에 있을 때는 초반에 좀 답답하지만 노멀 모드를 비롯해서 뭐 스포츠 모드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 가속 페달을 따는 엔진의 리스폰스가 향상되는데, 자, 노멀 모드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수긍할 만한 답답함 없는 주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변속기는 8단이에요. 빠른 편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승차감 쪽으로 타협된 변속기인데, 8단이라는 이 기어를 촘촘하게, 뭐 그렇다고 너무 촘촘하면 또 변속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뭐 촘촘하다기보다는 적정 값을 찾았다고 얘기하는 게 낫겠죠. 그렇게 세팅을 해 놓은 만큼, 네, 파워트레인, 변속기를 비롯해서 엔진,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은 나오지 않네요. 자, 이번에는 폭스바겐 제타 연비를 볼까요? 크루징 상태에서의 연비는 의외로 쓸만합니다. 자, 그러면 폭스바겐 제타 어떤 소비자분들께 추천을 드리면 될까요? 일단은 운전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골프를 사셔야 돼요. 골프 TDI, 뭐 가속은 조금 이거보다 느리지만 정말 좋거든요. 뭐 이 핸들링을 비롯한 감각적인 부분에서 최고를 원한다면 GTI가 낫습니다. 현재 이 차는 제 친구들, 차를 아는 친구들도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본인은 이제 뭐 가족을 위해서 SUV나 이제 큰 세단을 타지만 와이프, 아이들 뭐 통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이 세컨카로 활용될 때 최고지 않냐? 네, 승차감 편하지. 기본적으로 이 차의 스테빌리티도 그래도 이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채용한 것 치고 쓸만합니다. 모든 소비자가 다 뭐 이런 감각적인 걸 누리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타고 싶고, 그러면서도 유럽차로 접근하고 싶은 소비자분들, 네, 그런 분들께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앞에서 보셨겠지만 뭐 이거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특히 이 내비게이션, 자, 지금 화면 볼까요? 아니, 길이 있는데 길이 여기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현 세대에서는 이런 것들보다는 다양한 앱을 활용해서 이 내 편의성,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지만 이런 것마저도 잡아준다면 소비자 만족도가 더 높아지게 되겠죠. 네, 오늘 만난 폭스바겐 제타. 기본기에서는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폭스바겐이 추구하는 전통적인 세팅값은 아니에요. 여기에 미국,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제 뭐 중국을 비롯해서 한국, 이와 같은 이제 실정에 맞춰서 튜닝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뭐 취향에 따라서 골프라는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 자체가 아쉬움은 아니겠죠. 폭스바겐이 향후에 이 시각적인 부분, 뭐 센터페시아에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작성 차원으로 보면 이 아날로그 방식의 공조 장치가 사실은 매우 좋습니다. 다만 좋은 건 좋은 건데 디자인적으로 이거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자료 영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골프를 처음 경험했던 게 이제 4세대, 5세대란 말이에요. 아, 4세대구나. 공식으로 제가 이제 시승을 했던 게 한 20몇 년 됐죠. 자,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줄 수 있다면 소비자 만족도가 더 높아지게 되겠죠. 뭐 요즘 터치를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뭐 그랜저도 그렇고. 근데 그게 사실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의외로 불편해요. 네, 오늘은 폭스바겐의 가장 표준적인 입문형 세단 제타를 만나봤습니다.